2020년 5월 9일 토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가장 안전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2전성기 온다.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입니다. 가장 안전한 글로벌 생산 거점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앞세워 제조업 중단 사태를 막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K방역 효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세에 기회를 잡기 위한 체력전이 시작된 이후 정부와 업계가 국내 유턴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휘발유 가격 15주째 하락. 서울도 속속 1,100원대 등장.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해 리터당 1,25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만 평균 휘발유 가격 1,300원을 지했고 곳곳에서 1,100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주유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주 연속 20원대였던 하락폭은 이번 주 10원대로 다소 진정했습니다. 3.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장사 확인해보니 경기도에선 카드 결제의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최고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점포 15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에 불과합니다. 또 부가세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10%. 결국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덜어내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재난지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쓰기 편한 신용 체크카드로 10조 원 정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자금 조달의 비용이 든다지만 수입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4. 인도 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 원 공탁 명령. 인도 환경재판소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 인디아 측에 5억 루피 한화 약 81억 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일 인도환경재판소가 전날 가스 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5. LG화학 인도공장 통제. 2차 누출 없어.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중인 120여 명 가운데 위중했던 20여 명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 공장에 있는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샥 아파트남 당국 관계자는 사고 이틀째인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약 30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에 입원 환자가 120명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공장의 가스 누출은 현재 통제된 상태로 2차 누출은 없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토스. 4월 첫 월간 흑자 기록. 서비스 출시 5년 만. 토스는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첫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수익은 지난 2016년 34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87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 약 35배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준 영업수익의 83%가 제휴금융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 B2B 기반으로 발생했다며 앞으로 B2B 관련 비중과 규모가 더 확대되고 본격적인 이익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 11. 갤럭시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기관 카날리스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에서 1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는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등 3개사 제품뿐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11은 1,8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는 8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한 샤오미 홍미노트 8, 8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A51, 갤럭시 A10s는 각각 600만 대, 5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3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 코로나 폭탄 비껴갔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판매량 56% 증가. 8일 IT 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한 달간 갤럭시 Z 플립을 약 23만 대 판매했습니다. 출시 첫 달인 2월 약 14만 7천 대, 대비 56.1% 증가한 수치입니다. Z 플립의 판매량 약 37만 7천 대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힌 올 1분기 휴대전화 판매량 전체 6,400만 대와 비교하면 적은 비중입니다. 그렇지만 Z 플립의 판매량이 코로나19 와중에도 늘어났다는 점에선 고무적입니다. 올 상반기 주력 제품인 갤럭시 S20의 판매 부진 속에서도 최상급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통신요금 경쟁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률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규정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의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단,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 경쟁 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10. 구미 경실련 LG전자 구미 TV 공장 인도네시아 이전. LG전자 구미 사업장의 TV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구미 경실련이 7일 밝혔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LG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TV 부문 생산 라인 4개 반 중 3개를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레드 TV, LCD TV 컴퓨터용 모니터를 조립 생산하는 A3 공장의 3개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구미 사업장에서는 대형 터치 모니터만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11. 중국 반도체 직접 생산 박차. 5년 내 70% 자급. 이른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년 뒤에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직접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선 올해 안에 반도체 자급률을 40%까지 높이고 오는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2. 코로나19 재난에도 통신업계는 헐헐 날았다. 8일 LG U+는 1분기 매출 3조 2,866억 원, 영업이익 2,19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연간 두 자릿수 실적 성장은 그간 통신업계 내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분기 실적을 공개한 SK텔레콤은 매출 4조 4,504억 원, 영업이익 3,0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2.7% 늘었고 영업이익은 6.4%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KT도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별도 기준 본사 성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13. 열흘 만에 10만 장. 4개 맞는 카뱅 라이언 신용카드는 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규 제휴신용카드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열흘 만에 1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일 평균 9,200장이 신청된 셈입니다. 카카오뱅크 제휴카드는 신한 삼성 KB 국민 시티카드 등 총 4종이 출시됐습니다. 14.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2분기가 더 두렵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분기 영업손실 657억 원, 당기순손실 1,014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장한 국적항공사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제주항공이 처음입니다. 통상 1분기는 여름 휴가철인 3분기와 함께 항공사에게 성수기로 불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에만 기록한 영업손실액 657억 원은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 329억 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매년 급성장하던 매출액도 급감했습니다. 제주항공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7% 감소한 2,2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실적 발표에서 제주항공 외 다른 항공사들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증권가에선 대형 항공사의 경우 2천에서 3천억 원,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실제 1분기의 경우 2월 말부터 3월까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 이전까진 중국 등 일부 노선을 제외하곤 정상적인 운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15.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 전망.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유럽대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많은 국가의 최근 경제활동 지표가 이미 비관적인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인 3% 역성장으로 가는 추산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부진의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활동 마비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 전망의 지평선을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의 행태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6. 2034년까지 원전 국이 줄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는 2034년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전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석탄 발전 설비가 대폭 폐쇄되고 LNG 발전이 이를 메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원전보다 발전 비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 지적합니다. 전력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며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17. 뉴욕 증시 고용보고서 쇼크에도 상승 마감.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음에도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8일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CNBC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실업률이 14.7%로 급등하는 등 일자리 감소 폭과 실업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나빴지만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평가하며 이는 증시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18. 코로나에 밀렸던 분양 본격화. 청약시장 활활. 이달 전국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42,700여 가구,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공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청약 열기도 높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1분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43대 1, 주요 분양 아파트는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1에서 1순위 청약자만 지난해보다 14만 명 넘게 늘어난 72만여 명에 이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비용 낮은 새 아파트로 쏠리는 겁니다. 19. 삼성 엔지니어링 아랍에미리트 현장서 한국인 15명 코로나19 확진. 해외 근로 현장에 파견 나간 한국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8일 삼성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플랜트 공사 현장 3곳에서 본사 및 협력사 직원 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 한국인은 15명이어 나머지 58명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 국적의 글로벌 간접 지원 인력으로 파악됐습니다. 20. 코로나19 신규 확진 18명. 이태원발 국내 발생 다시 확산. 신규 확진자 18명 중 17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분류됩니다.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